모든 인종 성별을 따졌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동양인 남성이거든요. 왜요? 왜냐면 지방을 찌더라도 복부, 내장 지방이 가장 쉽게 생기는 사람을 꼽는다면 동양인 남성이에요. 근데 진짜 귀엽긴 그래서 해요, 배가. 제가 홀로 봤는데 지금 나가지고.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 체중으로 보이시잖아요. 되게 관리 잘 된 몸. 근데 문제는 이 니트 안에 숨겨져 있는 네, 너무 숨겨져 약간 귀여운 이티 있어요, 이티.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판단해야 많은 되기 비만. 때문에 네, 지금은 어제도 저수지를 뛰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살찌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상해. 나는 덜 먹는데도 살이 쪄.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네. 덜 먹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이게 정답인 게 지난번에 최영진 교수님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셨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칼로리 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영양역학 연구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학문이잖아요. 이렇게 딱 관찰을 해보면 개인들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은 들쑥날쑥해요. 네. 근데 롱텀으로 보잖아요. 평균 칼로리는 결국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어느 하루는 뭐 지방을 좀 덜 먹었어. 언젠가는 그 줄어든 칼로리만큼 다른 걸로 또 섭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줄인 만큼 먹을 수 있는 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두 가지가 남잖아요. 네. 단백질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포만감도 일단 크고요. 또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외로 많이 못 먹게 돼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얘 하나만 해도 아마 열량이 아마 한 300 넘을걸요. 진짜요? 고열량을 너무나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달달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막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아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너 더 먹어 막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로 안타깝게도 주로 보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탄수화물 섭취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편의점만 가더라도 뭐 통곡물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된 탄수화물, 뭐 흰밥, 빵, 떡, 면, 그리고 사랑해. 그냥 초가공식품.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요. 그렇죠. 뭐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니까 걔네들을 손쉽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지방 식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지방 식품을 만들 때 지방을 빼면 그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품회사에서는 당을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식품의 또 다른 이름은 또 고탄수화물 식품인 거죠. 저지방이 고탄수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저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던 시절에 네네. 사람들이 지방 섭취량이 줄었거든요.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었고요. 이에 비례해서 비만 인구도 오히려 증가하게 탄수화물 됐어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저지방이라고 그래도 근데 지방은 없는데 대신 탄수화물을 폭발적으로 먹게 되니까. 저지방은 안 먹는 게 나아요? 우유를 선택을 할 때 그냥 저지방 흰 우유면 그냥 일반 우유보다는 낫죠. 근데 저지방 식품인데 뭔가 달고 맛있어. 무조건 아웃. 네, 저지방이면 원래 맛대가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맛없는 거는 그게 순수한 저지방인데 저지방인데 맛이 있네? 오 달달하네. 그러면 이거는 아웃.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자 방탄커피. 이거 방탄커피 어때요? 방탄커피. 지방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몸이. 맞아요. 그래서 인기여서 그 방탄커피가 유행이었잖아요. 항상 칼로리 보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을 보면 무엇을 적게 먹느냐?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면 우리 몸은 이제 다른 연료 체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뭐 포도당 공급도 줄어, 그리고 인슐린도 잘 분비 안 돼. 그러면 드디어 지방 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 지방을 꺼내서 얘를 연료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지방이 탄다라는 그 말이 지방 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유가 어쨌거나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꺼내서 자주 쓰게 만들고 뭐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좋은데요. 이 건강 관점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영양적으로는 네, 그 전환 과정에서 뭔가 산소 공급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몸에 가부하가 걸려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연료마다 아까 특징이 있었잖아요. 내가 고강도 운동을 해. 신속히 에너지를 필요해. 그러면 내 몸에 포도당을 잘 꺼내 쓰고 좀 장기간 천천히 운동을 해.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지방을 잘 태우고 적재적소에 맞게 그 연료 스위치를 잘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대사 유연성이 있는 몸이 좋은 겁니다. 적절하게 잘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거죠. 탄단지 삼총사 중에서 특히 운동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단백질 관심 그렇죠. 많죠. 네. 만약에 단기간 체중 감량이 목표일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게 바로 고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그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탄수화물 공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글리코겐, 포도당 저장고에서 포도당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 글리코겐은 저장이 될 때 자신의 무게의 3배에 해당되는 물을 같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물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체중 감량이 훅 일어나는 게 보실 수 있는 게 그게 다 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요. 또 포도당 섭취가 줄어드니까 인슐린 농도가 낮잖아요. 네. 인슐린이 낮으면 우리 몸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감소 효과도 있고 또 단백질 자체가 많이 못 먹고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네. 단백질로 가면 돼요. 단백질을 올인해야겠네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예? 왜 또 문제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갔다고 칩시다. 자, 고기를 먹어요. 순간 행복했어요. 네. 자, 고기 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안 먹는다.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죄죠. 그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나라에서도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가지를 말아야지. 무조건 먹어야 돼. 그만큼 왜 이런 말이 먹으면 안 있잖아요.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이다. 우리가 고단백 다이어트를 오래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이어트 오래 하잖아요. 정말 짜증나고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고 맞아. 정말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달달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좀 올라가야지만 뇌도 행복해져서 좀 이렇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다 죄악이라고 그랬죠. 저 고기만 먹고 와요. 된장찌개 밥도 안 먹고요.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냉면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그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아직 더 기다려보세요. 6개월 지나고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또 먹게 된다. 폭주하는 거죠. 탄수화물 안 먹다가 어느 순간 탄수화물 폭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갈됐던 글리코겐이 다시 채워지잖아요. 그렇지. 채워질 때 어떻게 되어지나? 즉 3배에 해당되는 물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 폭식하고 이러면 퉁퉁 부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은 건강상의 이상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다이어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유행했던 게 에킨스 다이어트거든요. 에킨스 네. 일명 황제 다이어트라고. 네. 들어는 봤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건데 그 다이어트를 주창하신 에킨스 박사님이 실제로 미국의 심장외과 의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망 원인이 이제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뇌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약간 비공개로 누출된 어떤 의료 정보에 의하면요. 그분이 사망 당시에 체중도 이미 100kg가 넘어 있었고 그 전에 심장병 이력도 있고 고혈압이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넘어져서 사망하신 게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심정지가 오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뇌 손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 단백질만 먹었는데 100kg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단백질을 먹더라도 어떠한 단백질을 먹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단백질 보충제 빼고는 단백질만 있는 음식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음식은 패키지로 다른 영양소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자, 단백질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뭐예요? 등심. 고기, 뭐 가공육, 소세지, 햄, 치즈 이런 건데 거기에는 단백질 말고도 포화, 지방산, 염분 이런 많이 것들이 들어있죠. 많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나쁜 것도 같이 많이 먹게 돼서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단백 식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몸에 해로운 그런 성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단백질 그 자체도 사실 대사하는 과정에 질소 노폐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정도로 질소 노폐물이 또 생성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 항상 단백질은 N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떼어내잖아요. 네. 그게 암모니아 형태로 간에 가가지고 요소로 바뀌고 또 이제 신장에서 가가지고 걸러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되잖아요. 단백질을 먹으면 간도 무리하게 되고 이제 신장도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으로 간질환이라든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그냥 딱 제한적인 식사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내 몸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처음 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교수님도 그래도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겠죠? 네, 저는 뭐 20대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는 그냥 365일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는 다 시도는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은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그 방법을 중단하는 순간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 이제 실전. 탄단지를. 근데 뭐 고기를 먹든 아니면 뭐 야채를 먹든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 먹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내가 한 끼를 먹을 때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으로 혈당을 좀 적게 높이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좀 완만하게 높이는 데 도움이 돼서 체중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기는 해요. 먹는 순서만 지켜도 도움이 된다. 네.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그냥 샐러드를 샐러드.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포만감이지. 배가 불러오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위에서 음식이 한꺼번에 싹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이 이제 장으로 내려가면 뭐 GLP-1이라든가 CCK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얘네들은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오게끔 해요. 그러니까 위에 음식이 오래 있으니까 배부르니까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탄수화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얘네들이 또 천천히 소화 흡수되니까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어야 되는데 왠지 밥을 식사를 다 끝낸 것 같은 거야. 양도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뷔페에 가시면은 야채를 많이 드셔라. 네.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칼로리 섭취량이 동일을 할 때 총 칼로리 순서가 다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무리 순서를 그렇게 먹는데 샐러드 이만큼, 단백질 지방이 이만큼, 탄수화물 이만큼 의미 없어요. 순서가. 코끼리도 채식이에요. 네, 아, 코끼리 그럼요. 뜻의식이에요. 아니 근데 한식은 이게 밥하고 반찬을 보통 함께 먹는데. 아, 그러네요. 이 한식을 어떻게 순서대로 좀 먹어야 될지 이거 이제 좀 물어보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다고 했을 때 밥과 반찬이 분리되어 있고 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는 탄수화물이 위에 가장 먼저 대량으로 도착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밥을 먹을 때 밥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좀 나물 반찬 좀 먹고 단백질 두부 좀 먹고 계란 좀 먹다가 밥 한 숟갈 뜨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밥부터 거죠. 보지 마라. 밥 들어가는 속도를 조금 늦춰라. 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고깃집에서 후식 탄수화물은 합리적인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한식이니까 따로따로 나오기는 했는데 햄버거 있잖아요. 맞아요. 같이 들어있잖아요. 한 반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뭐 포기해야 되겠죠. 그냥. 네. 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식은 조금 더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주긴 하네요. 제가 선택해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식이 어찌 보면 혈당을 조절하는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한식이.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탄단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교수님 따라할게요. 제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참조하는 것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온전히 과학적 근거만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만든 지침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거를 뭐 한 끼 건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끼 하는데요. 건강식.
절반은 채소랑 과일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채소 양이 더 많아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감자랑 감튀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소에.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비전분 채소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쌈 싸 먹는 잎채소, 브로콜리 이런 걸 얘기를 하지 그러면- 전분성 채소가 아, 아니에요. 그럼 고구마나 생감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요, 뭐 당뇨병이라든가 비만 위험도를 높인다, 감튀가 최악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오 채소 많이 먹으라 해서 나 감튀 많이 먹어야지, 감자는 채소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반은 탄수, 반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좋은 게 통곡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역시나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도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왜 지방은 없어요? 지방 여기 옆에 호리병처럼 생긴 노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일, 네, 오일. 우유.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지 마 아니에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라고 이렇게 엄청 많이 얘기를 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예. 물, 물 중요하죠. 차, 당이 첨가되지 않는 커피를 마셔라라고 얘기하고 가당류 아웃, 우유도 적절히, 과일 주스도 적당히 마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피는 그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마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골고루 먹어라. 우리가 맨날 듣던 골고루 먹어라.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한 끼 건강식도 하나의 참조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저는 신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 오늘 논문 마무리해야 돼. 그러면 탄수화물 좀 먹고요. 나 오늘 근력 운동 빡시겠어. 그러면 그냥 접시의 절반을 단백질로 드시는 거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먹으면서도 정작 탄단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구나 싶거든요. 백미를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백미를. 특히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급해서 백미 쾌속을 하면 밥이 빨리 되잖아요. 잡곡이나 현미는 오래 걸려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자꾸 백미를 먹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현미나 잡곡밥을 또 싫어하지 않으니까 다시 좀 열심히 먹어보고 그 아까 말씀하신 순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과학자의 장점은 자기 몸에 실험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그래 우선은 내일 먹을 거는 탄단지에 이 식이섬유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스팸 구이에 밥이랑 김 나쁘지 않아요. 이걸 한번 내일 때리려고. 아니 그거 거기다가 차라리 조금 더 보태가지고 봄동 비빔밥을 한번. 딱이네. 봄동 비빔밥에 햄이면 최고죠. 내일은 네. 그걸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도 뭐 하나 지키셔야죠. 예, 단 거를 좀 뭐 자제한다든지 예, 커피, 단 거 둘 중에 하나 이제 끊으셔야죠. 저희랑 약속하셔야죠.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주일에 단 거 몇 개 드세요? 오, 많이 드시네. 본인도 약속하세요 실력분들한테. 저희한테만 뭐 탄단지 하지 마시고. 저희 제작진이 한 번씩 가요. 배우 했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말라고 가끔씩은 먹어도 돼요. 자 여러분들 보셨죠? 예. 막 다이어트를 시작해 하자면서 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평소에 내 생활 패턴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줄여 나가는 걸로만 맞아요. 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효과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두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